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한상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ecure Outsource Matrix Multiplication with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동형 암호를 이용해서 이제 행렬 연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룬 논문인데요. 네, 먼저 동형 암호라는 개념이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간의 연산이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동형 암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끼리 이제 암호화하지 않고 연산한 결과와 암호화한 후에 이제 데이터를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을 복호화해서 확인했을 때의 결과가 같을 때 이제 동형화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은 요 10과 15를 더한 25의 값이 10과 15를 이제 암호화해서 요 오른쪽에 값들이 돼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더한 후에 요 1, 2, 3, 4, 5가 곱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비밀키라고 돼 있는데, 그 키 부분을 제외하면은 요 10과 15 더해진 것만 남아서 25만 남는, 그래서 이제 복호화했을 때 결과가 이제 연산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동형화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왜 사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계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연산 결과만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제가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뭐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서버에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 어떤 뭐 서비스 같은 데 맡기기 위해서는. 근데 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데이터를 건네주면 이제 그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암호화해서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서버는 이제 데이터는 모르는 채로 이제 연산만 가능하고, 그 연산을 한 뒤에 저한테 돌려주게 되면은 제가 그걸 복호화해서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동형암호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연산에도 이제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쭉 들여다보면은 완전 동형암호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컴퓨팅 환경에서 민감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암호학 도구이며, 동형암호를 이용하면 계산을 이제 아웃소스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뭐 서버에서 이제 제 데이터를 넘겨서 민감 정보도 이제 암호화해서 넘기면은 데이터 누출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웃소스하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해당 논문은 이제 통계 분석 및 머신러닝 같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이제 행렬 곱셈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N by L 차원의 이제 A 매트릭스와 L by N 차원의 B 행렬의 곱셈 연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고, 제한 방식은 이제 비고 L의 로테이션 연산과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MLN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의 이제 동형 곱셈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결과는 이제 추신 연구에 비해서 로테이션을 로그 MLN만큼 줄였고요. 동형 곱셈 연산을 이제 요 L분의 요 MLN 중에 가장 작은 것만큼 횟수를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헬립 라이브러리라고 동형암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동형암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BGV라는 이제 동형암호 스킨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네, 동형암호의 이제 방법 중 하나인데,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16행 128열 A와 이제 128by 4짜리 이제 B 행렬 곱셈의 경우 이제 32초가 소요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14번 논문의 경우 569초가 소모되어서 이제 본 논문 방식이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동형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즉 FH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산을 아웃소스하여 진행을 해도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FH의 보안성은 이제 LWE라는 문제의 어려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LWE 문제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도 잘 풀리지 않아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제 내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FHE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FH, BGV, CKKS와도 같은 이제 2세대 FHE 스킴은 이제 심드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 연산의 경우 광학, 공학 및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본 연산이지만, 동영암호를 이용할 경우 이제 상당한 계산 자원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렬 곱셈 방식을 개발하는 게 이런 전에 말했던 그런 그 프라이버시에 예민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그래서 이 논문의 FH 기반으로 모든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렬 곱셈 스킴을 제안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은 이제 RLWE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LWE의 변형 형태인 RLWE를 기반으로 하는 동형 암호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RLWE를 활용하는 암호문들의 암호학 스킴에 대해서 연산 예시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어레이 형태로 저장돼서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계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요 데이터 뭐 A에 관련된 데이터 4개, B에 관련된 데이터 4개가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이 두 암호문을 덧셈을 하면은 요 칸 하나하나를 이제 슬롯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제 슬롯끼리 이제 덧셈이 되고 곱셈의 경우는 슬롯끼리 곱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덱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칸들의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로테이트라는 연산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 로테이트를 할 경우 요 A1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걸 볼 수 있고 A4가 요 맨 앞으로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연산이 되고요. 이래서 이 로테이션은 뭐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B1과 A2를 곱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1을 이제 레프트로 죄송합니다. A2를 이제 레프트로 한 칸 옮기게 되면은 여기가 A2가 되고 B1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A2와 B1을 곱하는 연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 논문에서는 BGV라는 이제 동경암호 스킴을 사용해서 행역 곱셈을 구현을 했는데요. 네, M천의 사이클로토믹 링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클로토믹 링은 어떤 복소수 개념의 그런 어, 다항식 링 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좀 넘어갈 거고요. FH의 경우 이제 방금 키 제너레이션 그리고 인코딩, 디코딩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애드 멀트의 연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RLWE 기반의 동형 풀리 호모모픽 인크립션 완전 동형 암호의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연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연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BGV에서 하이퍼큐브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행렬 연산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하이퍼큐브 구조가 어떤 구조냐라고 하시면은 여러 매트릭스가 이제 각 하나의 암호문에 담겨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슬롯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 그 데이터를 어레이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데 네, 하나의 어레이에 여러 개의 행렬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뜻인지는 이제 이 뒤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연산이 나오는데요. 로테이트 1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행렬에 여기에 이제 암호문이 들어가고 0일 경우는 행을 이동시키고 여기가 1일 경우에는 열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밑에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로테이트 1D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CT 0, 1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입력 그 암호문이어서 요게 CT가 되고요. 0이면은 이제 행을 아래로 케이컨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1인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A1, 0 여기 2 곱하기 A3가 요 밑에 행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한 칸에 가서 여기는 이제 아래 한 칸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다시 아래가 추가적인 칸이 없어서 이제 맨 위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0, A5, 0이 다시 요 첫 행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가 1이 되면 이제 열이 이제 바뀌는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더하기와 네, 곱하기 이런 게 있는데 방금 좀 보여드린 예시랑 똑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렬 연산을 위한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행렬 원소 하나하나를 암호문으로 이제 암호화해서 연산하는 것인데 이제 해당 방식은 m 곱하기 l 곱하기 n번의 곱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 중 하나에서는 이제 결과 행렬인 C의 원소가 입력받는 A의 한 행과 B의 한 열의 내적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각 행과 각 열을 암호화해서 이제 심두 연산을 활용해 연산을 했는데요. 해당 방식은 m 곱하기 n 곱하기 로그 L번의 로테이션과 암호문 곱셈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논문에서는 이제 L by L 정방응열을 대각화하여 연산해서 네, 비고 L의 회전과 이제 동형 곱셈 연산이 필요한 방식을 제시했고 정방응열 곱셈 방식을 이제 일반적인 차원의 행렬의 곱셈 방식으로 확장하려고 했지만 이는 이제 M이 L의 배수이면서
L과 N이 같을 때인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과 가장 연관이 깊은 연구는 이제 다른 폭스 행렬 방식을 이용한 행렬 곱셈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A의 i번째 대각선을 추출한 후 행의 값을 복사해 AI를 만들고 이제 B의 열을 합쳐서 BI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형태를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폭스 방식이 그래서 뭐냐라고 하시면 이제 그림 보는 게 좀 더 편한데요. 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좀 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A0, A11, A22만 복사해서 이렇게 값을 만드는 행렬을 하나 만들고요. B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일단 그대로 연산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드냐? 여기 보시면은 대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대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01, A12 그리고 A2 제로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대각선으로 해서 이 두 가지의 요 세 개의 값만 각행에 모두 살려놓은 다음 각행에 모두 복사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B는 어떤 거를 하냐면은 B는 이제 각행을 한 줄씩 위로 올릴 겁니다. 한 줄씩 위로 올리는 연산을 해주고 이제 다음에도 똑같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던 행렬 곱셈이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맨 첫 칸만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A00와 B00가 곱해지고 A01과 A10, A02와 B20가 곱해지는 여기 보시면은 요 A의 첫 행과 B의 첫 열이 곱해진 게 이 맨 앞에 오게 되는 가장 맨 왼쪽에 위에 위치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모든 연산이 다 원하는 값이 채워져 있는 형태가 완성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의 경우는 이제 최신 연구인 14번, 21번과 비교했을 때 로테이션, 네, 회전수, 로테이션의 이제 연산 횟수를 비고 L 로그 N에서 비고 L로 감소시켰다라고 하고요. 정사각형 방식에 적용되던 이제 행렬의 대각화 방식을 직사각형 방식에 이제 적용한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렬 A, 행렬 B를 받아서 이제 행렬 C로 만드는 연산에 대해서 비고 L의 로테이션과 이제 MLN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의 곱셈 연산만 사용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4번 가장 이제 최근 연구인 14번 논문의 경우 L로그하고 이제 맥스 L과 M 중에 둘 중 큰 거만큼의 로테이션 연산과 L번의 곱셈 연산이 필요한 거 볼 수 있는데요. 네,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알고리즘이 이전 알고리즘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원의 전방 행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행렬을 대각화한 후에 이제 로우 시프트와 컬럼 시프트라는 걸 진행해서 이제 연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은 이제 3차원 정방 행렬에 대해서 이제 A와 B의 곱셈 예시를 시각화한 건데 먼저 이제 행렬의 대각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요 빨간색 박스와 요 A에 대한 행렬을 자세히 보시면 A00, A11, A22 요 하나의 대각선이 보시면 요 하나의 열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열은 그럼 어디서 온 것이냐? A01, A12, A20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열을 차지하고 세 번째 열의 경우는 A02, A10, A21을 이제 요 세 번째 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B는 뭐냐? B00, B11, B22가 이 하나의 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서 B10, B21, B02가 두 번째 행이 되고 이제 세 번째도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로우 시프트와 컬럼 시프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은 이제 이 핸들을 왼쪽으로 한 칸씩 밀어주면서 연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네모와 이 다음에 들어와 있는 이 A 행렬을 잘 보시면은 요 A01, A12, A20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으로 한 칸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B의 경우에는 요 행들이 한 칸씩 위로 올라온다. 보시면은 B10, B21, B02가 다음에 나오는 행렬을 보시면은 요 B10, B21, B02로 이제 첫 번째 행에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던 그런 어떤 행렬 곱셈의 결과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 거 예시로 들어보면은 A00와 B00, A01과 B10, A02와 B20가 곱해진 게 이제 더해진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요 A의 행과 B의 열이 이제 곱해진 거를 다 합친 게 요 가장 왼쪽 위 첫 칸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똑같이 이거랑 연산을 해보시면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은 정방위열에서 우리는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방위열 곱셈을 어떻게 구현하냐 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 알고리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이 알고리즘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알고리즘을 직접 보는 게 좀 더 복잡해서 네, 제가 좀 그림이랑 그런 걸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B를 만드는 과정은 요 CT-A0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해서 네, A0를 만드는 과정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A0의 경우 어떻게 하냐? 먼저 이제 각 행을 돌면서 L이 이제 3차원의 경우 이제 세 번씩 돌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첫 번째 행, 그 다음엔 두 번째 행, 마지막에 세 번째 행만 이렇게 값을 살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각 행만 살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0번 첫 번째 행은 이제 가만히 냅두고 이제 두 번째 행의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한 칸 보시면은 이제 A11, A12, A10가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전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원래는 순서가 A10, A11, A12인데 이걸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세 번째의 경우에도 이제 세 번째 행이 이제 왼쪽으로 두 칸 로테이션 된 형태가 돼 있어서 이 D를 모두 더해주면 대각화한 매트릭스 A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직사각형의 행렬의 계산에서도 이제 이런 행렬 로테이트 얼라인과 이제 알고리즘 2의 스텝 2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전설이 되어 있는데요. 네, 방금 전 보시기에 이제 로테이트 얼라인이라는 연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스텝 1에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예시로 보여드렸듯이 그거 이제 죄송합니다. 로우 시프팅과 컬럼 시프팅을 해가면서 연산을 하는 게 이 스텝 2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컴플렉시티 테이블이 이 테이블 1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으로 어떻게 직사각형 행렬에 대해서 행렬 곱셈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행렬 A와 B를 이제 복사를 해서 하이퍼큐브의 형태로 만든 후에 이제 그 하이퍼큐브를 가지고 이제 연산 진행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런 하이퍼큐브의 형태는 이제 MLN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요 겹치는 숫자인 L이 MLN 중에 가장 작을 때는 이제 M 곱하기 N 형태의 하이퍼큐브를 사용하고, L이 이제 중앙값일 때, 뭐 N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N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네, n by L by n 형태 등의 이제 하이퍼큐브를 사용할 수 있고, 네, 이 세 가지 숫자 중에 L이 가장 클 경우 L by n 형태의 하이퍼큐브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이제 M, L, N의 값은 2의 몇승꼴이라고 가정을 하고 2의 몇승이 아닐 경우 이제 제로 패딩이라고 해서 그 아무런 데이터 없이 이제 0만을 채워 넣어서 이제 2의 몇승꼴로 만들어서 연산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뭐 5 곱하기 5 행렬을 곱셈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행과 열이 모두 다 5잖아요. 2의 몇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의 제곱꼴인 8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두 다 이제 행과 열에 이제 0을 3칸씩 넣어서 이제 8 곱하기 8 행렬을 만들어서 연산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행렬 연산들은 replicated 1D라는 연산을 통해서 행렬을 복사한 뒤에 이제 앞에 나왔던 알고리즘 2를 이용해서 이제 행렬 곱셈을 이용하는 행렬 곱셈을 구현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replicated 1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각 입력 행렬을 이제 하이퍼큐브 형태와 일치하도록 이제 복사를 통해서 이제 매트릭스 사이즈를 키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 알고리즘 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알고리즘을 보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네, 밑에 예시를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M은 4, L은 2, 그리고 N은 8, 1인 경우를 이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4x 매트릭스랑 이제 B, 2x8 매트릭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 나왔던 규칙에 의해서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는 이제 4 곱하기 8이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A와 B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는 이제 4 곱하기 8, 4행 8열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해서 같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결과 내용을 보시면은 요 처음에는 요 두 행만 있던 게 요 나머지 8열에 모두 복사가 돼서 요 내용이 이제 요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요 B의 경우는 이제 이 아래 행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 이 2x 8 행렬이 이제 두 번 복사돼서 이제 여기 위에 하나, 이 아래 하나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트 1D를 이용해서 이런 여기 보시면 이 기존의 행렬이 이제 4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렬을 모두 다 이런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제 연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L이 가장 작을 때, MLN 중에 L이 가장 작을 때를 예시로 들 거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경우 되게 단순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 레플리케이티드 1D를 이용해서 A와 B를 이제 하이퍼큐브 스트럭처에 맞춰서 연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A와 B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보시면은 이제 FH 멀린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방행렬 곱셈하는 방식 네, 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스텝 2에 그대로 넣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행렬 곱셈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네, L, 그 MLN 중에 L이 가장 작을 때 예시를 다시 보여드리면요. 네, 보시면은 이때 이제 M은 4, L은 2, N은 8일 때, 네, L이 2로 가장 작죠. 이 경우를 보시면은 네, 하이퍼큐브 스트럭처가 이제 규칙에 의해서 4 곱하기 8이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 아까 이제 로테이트 1D를 이용을 해서 요 A가 요 CTA0 요 형태가 되고 요 B가 CTP 형태가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보시면은 요 빨간 박스가 들어있는 형태가 이제 다 요거를 이제 정방행렬을 삼아서 이거 보시면 정방행렬이잖아요. 그 스텝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스텝 2가 이제 정방열 곱셈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 각 행렬끼리 이제 정방열 곱셈과 덧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A0, A0, A01, B1, A11, B10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B00, B11, B10, B01 이 여기 보시면은 요 대각이 이렇게 열이 한 행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각이 한 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행렬에서 이제 얘는 열이 이렇게 바뀌어 있고 여기는 이제 행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요 빨간색 요 네모 스파이2 값들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제 행렬 곱셈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도의 경우는 요 표와 똑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스텝 1의 경우에는 이제 n by l인 a는 이제 l이 가장 작기 때문에 여기에 네, n by n 행렬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n 죄송합니다. L분의 N번의 복사 연산이 필요한데 네, 이때 L과 N이 모두 2의 멱승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복사 연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2배, 4배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로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 네, 스텝 2의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2와 똑같기 때문에 네,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리즘 2에 넣으면은 이제 그대로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L이 메디안일 경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L이 이제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을 경우 n by l을 사용하고, 이제 L이 n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n보다는 작거나 같을 경우 이제 l by n의 하이퍼큐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두 경우 모두 연산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L이 n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n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전체적인 알고리즘과 이제 컴플렉시티 테이블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고리즘도 이제 사실 전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레플리케이티드 1D를 이용해서 이제 각 여기서는 이제 이 B를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B만 해주는 이유가 둘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경우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n by l을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A는 n by l 행렬이기 때문에
실제로 A는 이제 더 이상 복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이제 L by N인데, N이 L보다 작기 때문에 요 N을 이제,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L by N을 이제 N by L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로 바꾼 이후에는 기존과 똑같이 이제 스텝 2, 그 알고리즘 2를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한 가지 스텝이 더 생겼는데, sum 1D라고 해서 우리 계산 결과가 이제 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여기서 n by a의 경우 이미 n by l 형태이므로 이제 복사를 추가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고, 네, b의 경우는 이제 l by n 형태를 rotate 1D를 이용해서 n by l 형태로 변환을 할 건데요. R는 m은 8, L은 4, N은 2인 예시인데, 먼저 이제 열을 복사를 해서 요 4 by 2 행렬을 보시면은 요 두 개 복사를 이제 한 번을 해서 4 by 4 행렬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4 by 4 행렬을 이제 열을 죄송합니다. 행을 이동해서 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8 by 4 행렬을 만들어 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시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n by l과 l by n 행렬 곱셈의 경우 각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생각을 했을 때 곱셈의 경우가 총 m 곱하기 l 곱하기 n 개의 원소들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를 잘 보시면은 하이퍼큐브의 스트럭처 이제 사이즈가 n by l이므로 이제 실제로 m 곱하기 l 곱하기 n 개의 곱셈 결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n번의 암호 곱셈만 진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좀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n이 2인 예시니까 먼저 이제 a 처음에 그대로 곱셈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 여기를 보시면 요거로 이제 열을 한 칸씩 이동을 하고 A의 경우, B의 경우는 이제 행을 요 네 칸, 요 4 바이 4 행렬 기준으로 여기 행을 하나 로우 시프팅을 해줘서 이제 행을 하나 올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요 위로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 경우 요게는 요 맨 아래로 가서 이제 더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곱셈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고요. 근데 방금 좀 결과를 보시면은 원래 행렬의 형태가 실제로는 이제 n by l이 아니라 원래는 곱셈이 n by n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모든 값들이 다 이렇게 연산은 되어 있는데 값이 제대로 다 더해지지 않은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로티트 1D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행렬의 사이즈를 맞춰주는 과정을 이제 sum 1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알고리즘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의 연산 예시를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넘어가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 빨간색 박스와 이제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빨간색 박스끼리 더해진 값과 이제 파란색 박스끼리 더해진 값을 원하기 때문에 로테이트 1D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 값이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와 이제 파란색 박스끼리 더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요 시그마 형태를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행렬곱셈의 결과가 담겨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요 C에 대해서 네, 우리가 원하는 이제 행렬곱셈 결과와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테이트 1D를 이용해서 이제 덧셈을 해주는 게 sum 1D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이 이제 최대일 때 M과 L과 N 중에서 L이 최대일 때인데요. 그 경우는 이제 L by L의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인 알고리즘과 컴플렉시티 테이블인데 실제로는 이제 모든 과정이 다 좀 비슷하게 그냥 레플리케이티드 1D를 이용해서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어떤 정방역 곱셈 방식을 이용한 그런 알고리즘 툴을 이용해서 연산 결과를 한 뒤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sum1D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연관된 컴플렉시티 테이블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A와 B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이퍼큐브 스트럭처를 4x4로 정했기 때문에 A의 경우 이제 행을 복사해주고 B의 경우 이제 열을 4번 복사해줘서 이렇게 A와 B가 4x4 형태로 나와 있는 똑같이 스쿠도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도 이제 리니드랑 같이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인텔 제온 플래티넘을 사용해서 이제 환경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신 연구들인 16번, 21번, 14번 논문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본 논문의 알고리즘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이 표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본 논문이 이제 초록색 삼각형인데 역삼각형인데 보시면은 기존의 논문들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연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연산별 이제 수행 시간별 이제 연산 비중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제 14번, 21번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이 대부분인 반면에 본 논문의 경우 다른 방식들보다 이제 로테이션의 비중이 조금 적고 이제 시멀트가 조금 많기 때문에 시멀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스레드를 늘려가면서 이제 잰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T2가 스레드 2개, T4가 스레드 4개 이런 식인데 스레드가 늘면 늘수록 이제 설령적으로 시간이 감소하는 걸로 봐서 이제 계산이 상당히 병렬화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팅 파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그거에 점점 그거와 이제 비례해져서 이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논- 이 논문의 결과는 이제 링 LWE 동영암을 이용해서 임의 차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렬 곱셈을 제시했고요. 하이퍼큐브를 이용해서 이제 기존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된 그런 이제 동영암호 행렬 곱셈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퍼큐브 구조의 경우 이제 하나의 암호문에 여러 행렬을 담아서 연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있기 때문에 단위 소규모 행렬 곱셈만 포함된 경우 하이퍼큐브 구조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이제 패킹 방식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 암호문에 표시할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이퍼큐브 구조를 이용해서 이 하이퍼큐브 구조를 이용한 후속 연구에서 이제 귀중한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